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15년부터 28년까지 약 8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한반도 방위권 내 공중무쇠를 확보하고 장거리 정밀 타격 및 지상 해상 침투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력 공백 방지 및 공중무쇠 확보, 독자적 경제적 성능 개량 능력 확보, 항공기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효율적인 자원체계 구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1차적으로 120대 KF-16 대체 물량을 고려할 경우 최대 250대 이상 도입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종 전환 훈련을 위해 일부 기종은 복자형 기종으로 도입된다. KF-X는 개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진화적 개발 전략을 적용하여 블록 1에서는 기본 비행 성능 및 공대공 전투 능력,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및 공대해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적 개발을 수행한다. 체계 개발 단계에서 블록 1을 15년부터 26년까지 개발하며 정적 구조시험용 시제기 1대, 내구성 구조시험용 시제기 1대, 비행시험용 단좌 시제기 4대 및 복좌 시제기 2대를 제작하여 지상 및 비행시험 평가를 수행한다. 약 4년간의 초도 비행시험과 후속 비행시험을 거쳐 요구도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형식 인증을 획득한 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국방규격 제정이 완료되면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이후 26년부터 28년까지 2년간 추가 무장 시험을 거쳐 블록 1을 개발한다. 11년에서 12년에 진행된 탐색 개발 과정에서 C-103, C-204 설계안이 도출되었다. 3차 FX 사업에서 미국제 전투기가 선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된 C-103이 유럽제 전투기가 선정될 경우 카나드 델 타입 형상의 C-103이 채택될 예정이었다. 3차 FX 사업에서 F-35가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 남게 되면서 카나드 윙 형상인 C-103이 탈락하고 C-102 단발 엔진 설계안에서 파생된 C-501과 C-103이 경합하였다. 이후 제29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핵심 쟁점이던 엔진 형태를 쌍발로 결정하는 것으로 작전 요구 성능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C-103 설계안이 채택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풍동시험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유체역학적 형상 검증을 위해 통상 실제 크기의 1월 10일 내외의 모형을 풍동에 넣어 공기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실제 풍동 모델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전산 유체역학으로 계산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하여 기본 외형 결정에 반영한다. KF-X의 경우 체계 개발 계약 이후 2016년 6월 22일 기체 형상 설계를 위한 KF-X 저속 풍동시험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6월 28일 기본 설계 검토를 통해 외형 설계를 확정하였다. 이후 2019년 9월 26일 상세 설계 검토가 종료되어 시제기 제작에 착수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확정된 형상으로 시제기 생산 완료 단계까지 풍동시험을 수행하여 실제 항공기 비행 전 비행 특성을 사전 확인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이는 시험을 반복한다. KF-X는 2020년까지 확정된 형상에 대한 상세 공력 데이터 확보를 위해 3단계 과정으로 총 13,000여 시간의 저고속 풍동, 강제진동, 흡입구, 로터리 밸런스, 스핀 등의 각종 풍동 시험을 수행한다. 탐색 개발 종료 후 카이 자체적으로 C-103을 기반으로 내부 장비 배치 방안만 정했던 C-104와 달리 C-105에서 C-106에서는 초기 탐색 개발 형상안과 비교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외형적으로 C-104와 비교하여 최적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길이 51.3pt에서 55.5pt로 커졌으며 익면적은 460제곱pt에서 500제곱pt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동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와 더불어 기총이나 엔진 등의 상용품 규격이 확정됨에 따라 최적화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엔진이 확정되면서
엔진 흡기 유량에 맞춰 공기 흡입구가 대형화하고 최적화되었으며 주익과 미이익의 면적이 커지면서 ing면 하중이 감소하여 우수한 선회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탐색 개발부터 전방 랜딩 기어가 앞으로 접히던 것이 체계 개발로 들어서면서 뒤로 접히도록 변경되었는데 이 역시 내부 탑재 장비의 배치 변경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익의 가로 세로비는 2.7, 앞전각은 40도이다. 11.8의 개선점은 수직미익 형상 최적화, 수평미익 형상 개선에 따른 플러터 마진 향상, 적외선 피탐성 개선, 글로브 제거가 있다. 플러터 마진이 우수할수록 항공기의 공력 탄성학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고속 고바등각 조건에서 더욱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해진다. 수평미익 뒷전 면적을 잘라내어 플러터 마진을 개선하였다. 또한 수직미익의 엔진을 가리도록 엔진을 약간 뒤로 이동시켰는데 이를 통해 측면에서의 적외선 센서 접히 탐성을 향상시키고 ECM 안테나 레이돔을 화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 C107에서 추가되었던 주익의 글러브는 풍동시험과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제거되었다. C109에서는 각종 안테나 위치가 확정 반영되었으며 중량 절감 및 형상 최적화 개선이 이루어졌다. 상용 플러터 최적화 프로그램 에스트로우즈를 활용하여 수평미익 구조물 중 플러터 속도 개선 효과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구조물을 설계 변수로 선정, 구조 중량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23번의 반복 계산 과정을 통하여 초기 구조보 강환 대비 약 15.6%의 중량 감소 효과를 도출하였다. KEFX는 같은 F410 사지-2400 엔진을 사용하는 FA18이 F보다 작고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보다 ing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덕분에 추력 대중량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수준이고 3중 디지털 FBW, 렉스,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바등각 기동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F-35에 적용된 비선형 동적 모델력 변환 제어기법 항공기의 동력학을 비행제어 법칙에 삽입하여 항공기의 동력학적 특성을 제거하고 설계자가 요구하는 통특성을 갖게 하여 비행성 및 조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어 법칙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양산형 항공기로서는 F-3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다. KEFX 블록 1에서는 항공기의 기본 비행성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확보하며 KEFX가 보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비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종 안정성 증강 시스템이 적용된다. 기본 조종 안정성 시스템은 임무별로 최적의 조종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대공 형상인 UA 모드, 착륙 궤장 형상인 BA 및 공중급유 형상인 공중급유 모드로 구분하여 설계된다. 대기 센서, 제어 조종면 구동기 및 단일 엔진의 고장에 대처하여 항공기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안전한 기지귀환을 위한 재형상 제어, 구조한 개체와 비행 영역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비행영역 보호 제어 법칙이 적용되며 대표적인 비행영역 보호 기능은 실속으로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저속 경고와 바등각 제한기, 구조한 개취의 제한을 방지하는 조종사 명령 제한기 및 실속 진입 시에 항공기가 실속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스핀 방지기 등의 제한기가 있다. 이외에도 제어 조종면의 조합으로 항공기의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가상 공력제 동기 기법이 적용된다. 기본 자동 조종 비행 시스템과 자동 지형 추적 시스템,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 및 자동 자세 회복 시스템과 같은 자동 비행 시스템도 적용되지만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자동 지형 추적과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의 비행 시험 평가는 블록 2에서 수행한다.